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첫째 주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점 KR에서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관리비에 합산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부채를 늘려 3기 신도시와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 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 중 대부분은 LH 몫으로 특히 매입임대 주택 공급 목표 11만 4천 가구 가운데 10만 가구는 LH가 진행합니다. LH는 이와 별도로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자체 목표치를 세우고 내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대상과 만기, 한도를 축소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했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9월 3일부터 무주택 세대로 한정합니다. 주담대 대출 만기도 만 34세 이하 기준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듭니다.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건 지난 1990년 이후 34년 만인데요. 국방부는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 진작, 시가행진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농식품 수출액이 9조 원에 근접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들어 8개월간 농식품 수출액이 6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8조 7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작년 동기보다 8.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면 수출액은 매운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31.7% 증가한 8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자류 수출액은 15.4%, 음료 수출액은 13.6%로 집계됐고 성장률이 가장 높은 품목인 즉석밥과 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은 41.7%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22.8%, 중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은 각각 5.3%, 30.5% 늘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용처가 확대되고 디지털 상품권의 할인율을 올리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도소매업과 용역업을 하는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만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8개 제한업종을 제외한 방앗간, 한복, 인쇄소, 학원, 의원 같은 전통시장 내 매장에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녀의 학교 결석 신고와 증빙자료 제출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자녀의 결석 신고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기능을 추가해 지금까지 수기 결제를 거쳤던 결석 처리 과정을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의 결석을 신고하려는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접속해 자녀 지원 메뉴에서 결석 신고서를 선택한 뒤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금을 더 받고 재원 고갈은 막기 위해서 지금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보험료 인상 속도를 연령에 따라 달리해 세대별 보험료 부담에 차이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보상을 확대해 첫째부터 인정해주고 병역 의무에 따른 보상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개혁안에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고 생계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서울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7곳이 유보 통합 시행을 위한 영유아 학교 시범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장애 영유아 통합 어린이집과 0에서 2세 영아 전담 어린이집 등도 선정기관 7곳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내 영유아 교육, 보육기관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시범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협력과 영유아 정서, 사회, 심리발달 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 인프라 확대 등의 교육청 특색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WHO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8년간 발표된 관련 연구 5천여 건을 검토하고 그중 63건을 최종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송신기,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뇌암이나 백혈병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류가 전자파를 확실한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구입 목적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K뱅크는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1년의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고 6일부터는 생활안정 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국적인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있었는데요. 통신업계는 유선 네트워크 신호를 무선으로 중계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일부 기기가 보안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 장비를 사용한 KT와 SK 브로드밴드가 요금 감면을 비롯한 보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9월 첫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